기본적으로 이 포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저는 공감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편향성을 우선적으로 제기했는데 저는 편향성보다 좀 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 아는 정치평론가 중에 공희준 씨가 있는데 그분은 심지어 뭐냐면 대한민국은 디모크라시의 나라가 아니고 포탈크라시다. 거의 포탈이 전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나라로 전락해버렸다. 이런 정도로 이제 포탈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이렇게 제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게, 그럼 왜 어떻게 해서 포탈이 괴물이 돼버렸는지, 이게 맥락을 따져보면은 사실 지금 현 문재인 정권이 포탈의 최대 수혜자였습니다. 잘 아시지만은 2017년 그 대선 때 김경수 드루킹 그 댓글 조작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부 포탈이라는 그 장에서 그때 기억으로도 확인된 것만 8,400만 건이라고 어마어마한 댓글 조작이 거의 대규모 공장 가동되듯이 이렇게 돌아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왜 그렇게 그러면 이렇게 포탈을 의도적으로 키웠냐면은 조중동을 견제하려는 하나의 방편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기획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거꾸로 또 다른 괴물을 이렇게 키워놓은 셈이 좀 돼버렸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건 편향성을 알고리즘을 이렇게 공개하고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좀 더 근본적으로 저는 포탈에서 뉴스 서비스 자체를 아예 배제하는 게 더 지금은 맞다. 좀 더 그런. 대변인과 저는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같이 하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아시지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포탈이 뉴스 서비스를 그리고 아까 좀 어떻게 그걸 편집하는지 그것조차도 이렇게 아무도 알 수 없는 자기들의 어떤 그 상업적 이익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봉사하리라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대한민국의 발전 수준에 맞지 않다. 그리고 이건 여야를 막론하고 이제는 놀 때가 됐다. 그러면은 어떤 모델로 돌아가면 되느냐. 구글 검색하듯이 하면 되는 거예요. 구글에서 무슨 그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 같이 그런 서비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별도 서비스가 있긴 합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건 뭐냐면은 주도권이 포탈에 있는 게 아니고 저기 그 소비하는 이 사람한테 주도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전혀 이렇게 관점이 다른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구글 모델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맞다. 그러니까 단순히 알고리즘 수정 정도 차원이 아니고 아예 좀 더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포털 개혁을 하자. 저는 이게 언론개혁의 지금 핵심 화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드루킹을 섞어놓으신 게 좀 유감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니 그때 당시에 지금 사실은 안철수 대표가 최대 피해자였잖아요. 사실. 그래서는 그건 사실이잖아요. 국정원 이 사이버 댓글 이런 걸 말씀하셔야지. 아니 근데 그것은 그때 드루킹 사건에 비하면 거기는 간의 수공업, 거기는 마치코바 수준이에요. 여기는 완전히 그냥 저기 그 킹크랩 그냥 대규모로 기계까지 돌려가지고. 저는 아까 조금 발언했으니까.